여기서 목록에서 우선 제가 저장을 한 게 없는 거죠. BT30 mm in BT40 mm 들면 기본적으로 있는 애들이 있어요. ER32라든가 뭐 이렇게 32, ER32, ER16 뭐 이렇게 있겠죠. 16 이게 있죠. 그럼 내가 주력으로 쓰는 게 마우스 여기서 들어가서 마우스 오른쪽 공구 수정을 눌러서 내가 이 라인들을 세그먼트를 추가를 하거나 변경을 주는 거예요. 보통 BT40 ER16이면 여기가 28 정도 나오거든요. 근데 27.49 얼마 돼 있잖아요. 네, 이렇게 이런 식으로 변경이 돼 있으면 내 세그먼트를 추가를 해볼까요? 여기를 삭제를 할 때는 네, 지름만 바꾼다라고 C를 네, 끝에 끝라인 보세요. 27.5 끝나는데도 20으로 하단 지름 20으로 되어 있는 거를 내가 27.4955로 바꾼다. 그럼 이런 식으로 바꾸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추가한다. 세그먼트 추가 하면 하단에 하나가 나오죠. 그럼 27.495에서 5mm 튀어나오게 하고 25까지 C를 주겠다. 뭐 이런 식으로 계속 하나하나 만들어 가는 거예요. 추가를 해서. 근데 이거는 보통은 있는 걸 불러들여서 편집을 하는 경우도 있고, 보통은 제가 이제 기본적으로 ER16, SK10, 뭐 밀링척 홀다를 기본적으로 불러서 그냥 뜨시면 돼요. 불러서 쓰시면 되고, 새로 만든다고 할 때는 마우스 오른쪽 새 홀더를 넣고, 나는 다 필요 없고 난 이 대가리만 알면 돼. 뭐 20에 28에 28 내 높이가 한 20mm인데 세그먼트 추가해서 여기를 다음에는 하단이 28에 C가 상단이 28, 하단이 27, 뭐 이런 식 27하고 5C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추가를 해서 만들어지면 돼요. 만들어서 그러면 이제 나중에 가공 홀더 검사 체크를 하면 홀더가 걸린다, 얼마를 더 빼라 이렇게 얘기를 여기서 잡아줄 수 있어요. 자동으로 모델이 들어오면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서 홀더의 사이즈를 내가 이제 이쪽 하단에 들어오는 거죠. 여기서 내가 한 35 정도 빼겠다, 아니면 뭐 25mm 빼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체크를 하는 거죠. 그럼 시뮬레이터에서도 걸리고 홀더 검사에서도 할 때도 걸리고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게 돼요. 하고 절삭 파라메터 창 잠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보정의 종류부터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정의 종류. 컴퓨터라고 보정의 종류는 우리가 경보종을 쓸 거냐 안 쓸 거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하향 절삭을 하는데 우리는 NC 데이터에서 무조건 공구의 지름, 마모되는 양을 무조건 컴퓨터에서만 제어를 하겠다라고 하는 게 컴퓨터예요. 그래서 만약에 부기 출력 나오게 되면 이런 식으로 공구의 반경 5파이짜리니까 2.5가 떨어졌죠. 공구의 반경을 다 여기서 제어를 하겠다라는 얘기고, 자 여기서 내가 만약에 여기를 컨트롤이라고 하면 G41이 붙어 나와요. G41이 뭐죠? 공구 경보종이죠. 공구의 지름을 프로그램은 수기로 작성하듯이 센터 라인으로 프로그램이 나오고 경보종 G41을 써서 프로그램이 출력이 나갈 거다라는 얘기가 돼요. 근데 G41을 쓰게 되면 우리가 진입복기에 원으로만 시작과 진입을 할 때 원이 들어가 있기 전에 직선 구간이 조금 존재하지 않으면 알람이 발생을 하실 거예요. 내가 링크에서 만약에 원을 집어넣는다라고 하면, 이게 원으로 이렇게 들어간다 그러면 직선 구간을 조금이라도 1mm든 0.1이라도 넣어야 조금 넣고 원을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때 요거 때문에 요거가 조금 들어가야 경보정이 생성이 돼요. 그리고 문제는 G41을 쓰게 되면, 경보정을 쓰게 되면 공구 지름을 잘 계산을 하셔야 돼요. 내가 링크를 할 때 내가 중복이 되지 않은 사이즈로 링크를 시작점에서 처음 스타트점까지 걸어 주셔야 프로그램이 기계에서 에러가 발생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좀 복잡하긴 한데, 자, 여기서 내가 여기를 그냥
계산하기 편하게 법선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법선으로 하고 보기만 하시면 됩니다. 뭐라고 나오네요. 접선, 법선. 뭐가 틀리냐? 자, 여기 보면 y욕 떨어져 있고 이건 링크가 진입으로 했기 때문에 한 거고요. 자, y0까지 오죠. 라인이 원래 이렇게 y0에다 라인을 그렸기 때문에 중앙까지 오는 게 아니라 2.5mm y가 떨어져서 들어와야 되는데 지금 뭐 하고 있죠? G41 D3번에 있는 공구 반경을 집어넣는 거죠. 그래서 그냥 프로그램은 센터로 나오는 거고 이렇게 해서 들어오게 돼요. 프로그램으로. 근데 우리가 완전히 매뉴얼로 작성을 하시는 분들은 여기에서 완전히 매뉴얼로 작성하신 분들은 컨트롤러로 사용을 하시고, 그렇지 않고 우리가 이제 에러 발생률을 줄이게 진입복귀해서 겹치고 중복이 되면 에러가 뜨는 것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여기서 사용 컨트롤보다는 중복 보정을 사용을 해요. 중복 보정은 뭐냐면 G41이 나오는데 중복 보정을 하는데 공구가 마모되는 양만큼만 나오는 거예요. 얘는 출력은 나가면 하면 G41이 붙죠. 예? D3번이 들어오죠. 근데 Y가 보면 2.5만큼 반영이 돼 있죠. 예? 반영이 돼 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여기까지는 온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스틸 양산을 하는데 장공이 있어. 공차가 플러스 0.01에서 0.025까지야. 근데 빈 게이지가 처음엔 들어가. 근데 마모가 와요. 그죠? 그렇다 엔드를 바꾸는 게 아니라 우리가 키우죠. 키울 때 컴퓨터에서 데이터를 계속 바꾸는 게 아니라 D3번에다가 마이너스 0.005를 넣으면 100분의 1이 커지는 거예요. 경분 0.005를 우리가 프로그램상 짤 때 여기다 마이너스를 주는 것과 동일하게 컨트롤러에서 0.005를 마이너스를 주면 마모되는 양만큼 제어를 해주는 게 중복 보정이에요. 마모량만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양산일 때는 중복 보정들을 많이 사용하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얘는 진입복귀에서도 크게 접선 시작점에서 직선 구간 조금만 들어가게 하면 되고 특별하게 반경을 생각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크게 컨트롤러에서 에러가 뜰 일이 없으실 거예요. 그래서 중복 보정을 보통 많이들 사용을 하세요. G41 역중복 보정은 뭐냐? 얘는 중복 보정과 역중복 보정은 얘가 41, 42를 컨트롤할 수가 없어요. 41은 하향절삭, G41, 42, 42는 하향절삭, 시계 반대 방향으로 회전을 할 때는 하향이 걸려야 되는데 얘가 자체적으로 판단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중복 보정에서는 그냥 역중복은 42가 나온다라고 계산하시면 돼요. 내가 시계 방향, 외경은 시계 방향, 내경은 시계 반대 방향이라고 했잖아요. 그때는 그냥 중복. 내가 이걸 어쩔 수 없이 반대로 가야 될 경우에는 역중복이라고 걸어주시면 돼요. G42가 출력이 나올 수 있게. 이렇게요. 42가 나올 수 있게끔 해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했고 컨트롤 컴퓨터 했고 컨트롤 했고 중복 역중복 안함은 그냥 내가 센터로 갈 때 해요. 센터로 라인의 중앙으로 갈 때는 안함으로 잡아주시면 데이터는 그냥 중앙으로 출력이 나오게 돼요. 그냥 서로 좌측 우측 방향 없는 거예요. 그냥 센터 라인의 센터로 갈 때는 그냥 안함 선택해 주시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나서 다시 컴퓨터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정 방향을 지금 진입복귀 다시 접선. 자, 보정 방향은 왼쪽으로 진입을 했어요. 왼쪽으로 해야 제가 뭐라 그랬죠? 하향절삭이 나오고 외경은 시계 방향, 내경은 시계 반대 방향으로 나오게 해서 우선 1순위는 하향절삭이다 라고 했어요. 하향절삭. 그러나 어떠한 경우에는 내가 이 라인의 반대쪽에 서서 가고 싶을 경우가 생길 거예요. 바닥면만 낸다든가
특수한 경우가 생길 거예요. 그럴 경우에는 여기서 나는 오른쪽이라고 넣어주시면 반대 방향으로 진행이 되는 거예요. 예? 진행 방향. 내가 특수한 경우에 나는 꼭 오른쪽으로 가고 싶어 라고 할 때는 여기서 선택을 해서 바꿔주시면 돼요. 그림에 나오듯이 진행 방향에 좌측에 쓰느냐 우측에 쓰느냐 이게 상하향을 결정해 주시는 데라고 보시면 돼요. 하향은 무조건 왼쪽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날급 보정은 여러분들은 크게 신경 쓰실 게 없는 게, 날급 보정은 어디 갔냐, 이렇게 Z, 이게 잘 안 보이네요, 그죠? 이게 볼이나 플랫일 경우에 Z축으로 움직이는 경우에 제가 바꿀게요. 저만 보시면 됩니다. 저만 해볼게요. 이렇게 보니까 또 입체로 그려져 있는 체인을 잡게 되면 윤곽 체인 종류가 이런 식으로 3D로 잡히게 돼요. 그죠? 3D로 잡히게 돼요. 그러면 이 샤프와 여기 날끝 보정량을 중심과 날 끝의 차이는 이게 날 끝으로 가볼게요. 날 끝으로 가보면 정면 마이너스가 들어있네. 자, 볼앤드 밀일 경우에는 큰 상관이 없어요. 여기서 보면 지금 어떻게 돼요? 여기서 플레이를 뒤로 바꾸고 좀 천천히 가볼게요. 자, 볼앤드 밀일 때는 이 끝단 기준으로 라인이 형성이 되기 때문에 바닥 라인에 비슷하게 맞출 수가 있어요. 그죠? 근데 각이 세게 되면 이거 먹죠? 각이 세게 되면 완만할 때는 볼 끝만 닿는데 이렇게 닿잖아요. 예? 이렇게 들어와요. 볼의 중심 끝날이 중심에 이렇게 붙는 거예요. 그러면 중심으로 하게 되면 이렇게 나오게 돼요. 자, 볼 중심으로 데이터가 나오냐, 볼 끝으로 나오냐. 그런데 여러분들이 라인만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만약에 플랫으로 긁으면 플랫으로 라인을 잡고 끝 라인으로 잡고 들어오면 확실하게 내가 이 라인을 따라가라고 했다고 이 형태가 나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커브만 가지고 이미 여기 주고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걸로는 그렇게 여러분들이 많은 거를 할 수가 없어요. 각이 세면. 자, 이거를 조절을 해주는 거고, 샤프 여기는 보통 날 끝으로 잡도록 하고요. 자, 모서리 절삭 형태 완만할 때는 이제 거의 쓸만하죠. 이게 각도가 낮으면 끝 라인 따라서 갈 수는 있어요. 컨트롤러 보정, 중복 보정 최적화. 여기 컨트롤러 보정. 자, 여기서 이 모서리 절삭 형태부터 잠깐 보도록 할게요. 이 모서리 절삭 형태는 뭐냐면 한번 보기만 하세요. 어차피 우리 예제를 할 거니까 윤곽 가공으로 제가 체인을 잡고 링크에서 접속 원으로 들어갈게요. 자, 이렇게 들어갔어요. 끈 모서리 형태를 보세요. 요즘에는
자, 요즘에는 왜 원이 이게 직선으로, 자, 이 끈 모서리 형태를 샤프 안함으로 잠깐 해볼게요. 아이고 왜? 자, 이렇게 나오죠. 직선으로 해도 사각형은 나오고요. 여기서 샤프 전체경 여기를 샤프라고 집어 넣어 놓으면 부드러운 절삭 형태로 이렇게 점어가요. 그죠? 어떤 차이가 있느냐? 자, 여러분들이 툴패스가 직각으로 나오게 되면 우리가 비드가 한 500, 300, 1000, 1500까지는 뭐 그냥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내가 만약에 3000, 4000, 5000 뭐 이렇게 1500 뭐 이상 가게 되는데 1500으로 막 달리다가 직선 구간을 만나면 기계는 어떻게 해요? 그 자리에 쓰려고 할 거랍니다. 그 자리에 쓰려고 도착을 하다 보면 여기에 그 브레이크를 받겠죠? 여기서 여기를 도착을 하려면 이 위치를 도착을 했을 때 기계는 움찔해요. 그죠? 그럼 바닥에 직선 구간을 만나면 바닥에 기계가 공구 워터마크 같이 동그란 자국이 생길 거예요. 기계에도 무리가 가고 피드가 빠르게 되면 기계가 움찔하게 돼요. 근데 우리는 원이 들어가 있으면 우리가 AICC와 관련이 있어요. 정도 레벨, 코너 가감속. 예? 원을 만났을 때 정도 레벨, 원을 만났을 때 제조사별로 정도 레벨 값 7, 1에서부터 10까지의 사이 중에 이 원을 갈 때는 우리가 볼스크루가 어떻게 지나가요? X 가고 Y 가고 X 가고 Y 가고 X 가고 조금씩 움직여서 가잖아요. 근데 그걸 피드를 빨리 지나가게 되면 원의 그 사이즈를 제대로 못 맞추고 원이 작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정도 레벨 AICC라는 게 있기 때문에 제조사에서는 여기를 이 사이즈의 원을 만났을 때 돌면 피드를 얼마까지 줄여야 되는지가 다 파라메타에 들어가 있어요. 어느 정도까지 줄여야 비슷하게 나오는구나. 그러면 나는 달리다가 이 직선 구간에 오기 전에 이 포인트에 도착을 하고 R이 시작하는 점이 있으니까 감속을 해야지. 예? 이 전 단계부터 감속해서 들어가서 이 위치에 도달했다. 감속을 원을 만들고 다시 직선으로 달려요. 기계가 부드럽게 넘어가기 위한 반경이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포켓 데이터를 내게 되면 포켓에서 직선으로 데이터가 나오게 되는데 3, 4를 지나가게 되면 피드를 3000, 4000 지나가게 직선으로 데이터가 떨어지면 쿵쿵쿵 바닥을 손톱으로 긁어보시면 공구자리가 걸릴 수도 있어요. 피드가 빨리 지나가게 되면. 그죠? 그거를 미연에 기계에서 감속을 해주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원들이 생성이 돼야 돼요. 원들이. 그래서 정도 레벨에서 그거를 제어를 부드럽게 넘어가기 위한 모서리 정탁 혈태를 샤프가 선택할 거냐 안 할 거냐를 넣어주는 역할을 해요. 그 다음에 내부 코너 라운딩 처리. 내부 코너 라운딩 처리는 전체 경로 처리. 이거는 전체 경로 처리. 요거는 시간이 점점 더 촉박해지니. 자, 샤프를 하게 되면 여기 보면 이런 상으로 써놨어요. 모서리 각도를 300, 135도 이내의 원에서는 그러니까 안쪽 각이 135도가 넘어 이거 어디 갔어? 각도가 크면 굳이 그냥 이렇게 툴패스가 각도가 크니까 이렇게 넘어가고 각도가 세면 적용을 하면 이렇게 반경을 만들어 준다. 이거를 기본값이 135도가 들어있다 라는 거예요. 그죠? 135도가 넘어가면 그냥 직선으로 나오고 그렇지 않을 때는 그냥 나온다 라는 얘기예요. 전체를 누르면 각도와 상관없이 모든 모서리에 그냥 원으로 출력이 나가게끔 해준다 라는 거예요. 샤프의 관계는, 전체와 샤프의 차이는. 자, 내부 코너 라운딩 처리는 내부와 외부는 이 내부 코너 라운딩 처리는 주로 쓰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황삭을 중정삭을 할 때 이미 정삭에서 이런 경우죠. 제가
제가 한 얘기는 우리 직원들 하는 얘기는 주의사항을 얘기를 해요. 가공을 처음 하면서 왜 안 나오지가 의문사항이 들어오는 걸 얘기를 하는데 그걸 꼭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나중에 되면. 예? 내가 왜 제품이 나왔는데 왜 다 떨어 나오지? 뭐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포켓을 할 때 내가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아 왜 기니까 그러지? 뭐 왜 의문사항을 가지는 거를 꼭 가지고 계셔야 돼요. 자, 여기서 자, 우리가 제품이 큰데 코너 잔삭이 뭐 여기가 2.2R, 1R 있어. 그럼 전체적으로 다 작은 걸로 돌리진 않잖아요. 그죠? 그러면 정삭이 됐던 잔삭까지가 우리가 3D 할 때도 마찬가지야. 잔삭으로 잡은 이거보다 정삭을 하기 위한 작은 공구로 잔삭을 이미 다 끝내놨으면 얘가 털어 나갈 때 안 빨려요. 예? 근데 지금 중삭으로 그냥 황삭으로 이런 식으로 밀어버리면 어떻게 되냐? 이미 여기는 과절삭이에요. 내가 플러스 0.1을 줬다고 해도 0.1을 줬는데 3파이 뭐 0.1 줬어. 근데 여기 톡 치고 나왔잖아요. 여긴 0.1 남았지만 여긴 이미 끝났어요. 끝난 거. 0.1 날리려고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여기 닿기 전에 여기 퐁 들어가는 순간 여긴 이미 게임 오버. 자국이 딱딱딱 남아 있단 말이에요. 이럴 때 우리가 턴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줘야 돼요. 끝단을. 그러면 내가 그 공간에 대해서 여기다가 이미 그러면 여러분들 옛날에는 이제 스케치로 넣어주는 분들 계셨어. 이미 그릴 때 직각인 부분은 뭐 사이즈를 R을 매달 넣어놓는다든가 그러지 않고 여기다가 내부 코너 반경에다가 최소예요. 최소 정상적으로 지름 내가 10을 쓴다. 100분의 5 정도의 10을 쓰고 곱하기 0.05 그러니까 갭을 내가 10파이를 쓰면 0.5 반경 정도는 만들어줘야 내가 털고 나올 수 있는 공간이 생긴다. 100분의 5 정도를 이해를 하고 계시면 돼요. 이게 짧을 때는 별 티가 안 나기 시작하는데 우리가 이제 금형 쪽에서는 우리가 금형에는 우리가 노즈알 뭐 한 21에 1알 뭐 한 25에 1알 뭐 한 200mm, 250mm 빼고 뺀기 조진단 말이에요. 금형을 다이캐스트 뭐 사출 금형을 조시면 그럼 얘가 코너를 만나면 어떻게 되냐? 한 대 딱 때리면 이걸 직각으로 때리는 순간 얘 그냥 반대 뿌드드득 해서 계속 흔들리고 있는 거.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떨리고 있는 거예요. 그걸 제거를 하기 위해서 바닥을 먼저 끝내고 옆날만 닿게끔 해놓거든. 옆날만 계속. 이게 생으로 기른 상태에서 제품이 기른 상태에서 생으로 얘를 때리는 거하고 옆날만 닿는 거하고 엄청난 차이가 있어. 이게 200mm가 빠져있는 상에 생에서 0.1mm 남았는데 바로 정삭해야지 하고 이 생으로 양쪽 폭이 먹는데 딱 들어가 부드드드득이 나와요. 근데 반이 이 측면이 아니라 바깥으로 다 진입을 해주고 측면 살만 남아있는 0.1은 그냥 치고 나가요. 예? 밀리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에서 이런 걸 중요하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여기 예? 그래서 내가 최소는 공구 지름 쓰는 거에 0.05는 줘야 여러분들이 후회 없이 제품이 나오면 그죠? 직각으로 나올 수 있게끔 외부 코너 라운드 이렇게 줘서 이 코너의 반경을 만들어주는 역할. 그럼 여기서 보면 공구가 요쯤 왔을 때 여기가 여유가 있으니까 밀려도 이쪽이 여유가 있네 하고 빠져나오겠죠. 이게 조금 더 먹더라도 그죠? 이런 식으로 빠져나오겠죠. 이렇게 먹는 게 아니라 R이 있으니까 계속 밀려서 넘어가는 거죠. 예? 각으로 때리지 않게끔만 여러분들이 해주시면 돼요. 그거를 하기 위해서 위해서 넣어주는 거다. 외부 코너 라운딩 처리는 굳이 여러분들이 쓸 일이 있을까 생각은 하는데 그냥 못딱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는 어차피 제품에다 모델링을 하기 때문에 굳이 이게 필요가 없긴 한데 제가 넣어볼게요. 우선 없을 때 나오죠? 각으로 0.5 넣어볼게요. 이렇게. 근데 거의 대부분 스케치 할 때 다 집어 넣어요. 그죠? 이거는 굳이 신경 안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알아야 될 거는 요거 그죠? 요것만 알아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측벽 가공 여유는 우리가 간단해요. 우리가 측벽 가공 여유는
측벽 가공 여유는 우리가 Z 가공 깊이를 내가 5mm라고 넣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5mm가 아니라 측면에 대한 황삭 중상에 대한 여유를 남겨놓는 역할을 해요. 더 먹으면 더 먹이는 거고, 내가 그래서 1mm를 티나게 1mm를 넣어볼게. 그럼 1mm가 떨어져서 절삭이 되는 거고, 다 이게 기본적으로 1mm가 이렇게 떨어져서 절삭이 되는 거고, 더 먹이고 싶으면 마이너스 값을 주면 더 먹는 거고, 직선이 일단 한쪽이니까. 원이면 어떻게 돼? 원이나 사각형이면, 원이면 어떻게 돼요? 내가 이 원이 20파인데 마이너스 100분의 2, 마이너스 1을 줬어. 0.2가 커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쪽도 커지고 이쪽도 커지는 거니까. 체인이 하나일 때는 이런 식으로 해주시는 거고, 바닥은 내가 마이너스 5를 줬지만 플러스 0.1을 주면 4.9가 나오게 되는 거죠. 볼까요? 하단에 4.9라고, 여기 잘 안 보이네. 네, 4.9라고 표기가 돼요. 네, 이런 식으로 5인데 4.9. 더먹이 마이너스는 더 내려가고 이런 거죠. 별거 여러 샘플하면 되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나오게 돼요. 자, 이제 링크 파라메타를 저랑 같이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설명은 대충 1차 설명. 이 안에 있는 게 아직 멀었어. 여 안에 있고 여기도 있고 아직 멀었어요. 거르기에 대한 설명도 꼭 해야 되는 거고 하는 건데, 우선 링크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링크부터. 자, 우선 좀 치우고, 새 파일 하나 치우고 시작하도록 할게요. 백의 백사각형 하나 또 그릴게요. 마이너스 100에 잔잔잔잔잔. 자, 100의 100짜리 하나 그려놓고 지금 비슷하게 그려볼까요? 평행선으로 평행선 그리고 여기서 여기까지 20, 여기서 여기까지 20, 이렇게 두 개 라인 그려보세요. 여러분한테 조금 좀 가시성을 높이기 위해서 저는 여기를 조금 모델링을 하나 그려 놓을게요. 5층 기준으로 저만. 정도 할까요? 10mm. 간단하게. 몰라. 아, 저쪽 라인 나오고 중복이 됐네. 다시 그려야겠네. 레벨을. 자, 아까 내가 잘못 그렸어요. 자, 레벨을 안 꺼놔서 다시 그릴게요. 이거는 아까 100에 왜냐면 여러분들이 좀 보기 편하라고 갖다 놓은 거예요. 평행선 그리기. 자, 이 마우스 가운데 휠 버튼이 지금 이렇게 돼 있는 거는 우리가 처음 설정할 첫날 오셨을 때는 이 화면이 돌아갔잖아요. 파일의 환경 설정에 뷰에 이거 때문에 그래요. 이거 뷰에 다이나믹 회전 프리모드. 잠깐만요. 마우스 가운데 휠 잠시만.
요거네요. 뷰에 이 마우스 중간 힐 버튼을 이동으로 쓸래 회전으로 쓸래 이거예요. 근데 보통은 2D만 하시는 분들은 이동, 난 3D 왔다 갔다 한다 그러면 회전. 그러니까 뭐가 순서가 바뀌는 건 아니라 이게 쉬프트를 누르고 화면을 돌릴 수 있느냐, 그냥 기본이 화면을 돌릴 수 있느냐, 이거 차이예요. 자, 뷰에 자 시작을 하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머신 밀링 아무거나 기본값으로 여러분들은 들어오시고요. 저는 아무거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부터 시작할게요. 윤곽 가공. 자, 싱글로 얘랑만 잡을게요. 다시. 자, 이렇게 절삭을 할 거니까 여기 하나 잡아주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나 절삭을 할 거니까 여기를 찍어주세요. 자, 확인해서 공구를 누를게요. 공구에서 새 공구 생성. 엔드밀 선택해 주시고 10파이 그냥 절삭 조건 다 무시하고 그냥 끝내기 누를게요. 끝내기 10파이 하나. 자, 절삭 파라메타 창에서 2D로 하고요. 다 그대로 놓고요. 자, 진입 뽑기를 가서 내가 10mm 0 그냥 놓을게요.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링크를 잠깐 가도록 하겠습니다. 링크. 자, 요거하고 요거는 요거는 뭐 나중에 할게요. 이게 글이 그냥 나갈 때 이렇게 가는 거라. 자, 안전 높이는 뭐냐? 안전 높이는 자, 절대값으로 우선 가볼게요. 절대값으로 가셔야 돼요. 절대값 안전값 절대값 50mm에 처음에 이송 높이, 이송을 할 때의 높이 30mm에 10mm에 이렇게 바꿔볼게요. 30mm. 절대값 우선 절대 증분 절대를 기본으로 사용을 합니다. 이걸 바꿔볼게요. 30에 10에 재료 상단 0인 면이 가공비 절대값으로 마이너스 20mm까지 가공을 할 거야. 10mm까지만 할까요? 10mm까지만 할 거야. 자, 여기서 첫 번째 체인이 두 개가 안전 높이와 이송 높이 두 개가 다 활성화돼 있을 시에는 이송 높이가 요게 체크가 되지 않는 이상 이송 높이도 안전한 높이가 되고, 예? 얘가 활성화되고 얘가 죽으면 얘가 안전 높이가 되고 이송 높이가 돼요. 우선은 기본적으로. 이게 뭔 얘기냐면 말이 이상하죠? 얘가 켜있는데 30이라고 켜있는데 이송은 절삭을 하고 다음 구간으로 넘어갈 때 10mm라고 했는데 얘가 두 개가 활성화되어 있으면 얘가 이기는 거야. 확인. 안전 높이니까. 확인 보죠. 체인이 하나가 거꾸로 잡혔나? 내 모델링이 틀렸구나. 이 10mm만 했네. 잠깐만요. 잠시만. 이게 맞죠? 자,
여기 보면 이 노란색 표시되는 게 급속 이송 표시예요. 노란색이, 절삭이 파란색, 이게 이송 진입 복귀와 지공 1이에요. 지공은 무조건 저거예요. 절삭은 파란색이고 노란색. 자, 볼게요. 가공 경로 창 하나, 절삭을 하고 뜨고, 그죠? 지공 다음 구간 밑에 하단에 보면 이 표시난 건 모르겠는데 여기 30이라고 표기가 돼 있어요. 그죠? Z, 그죠? 하단에 Z30. 딴 건 몰라도 밑에 하단에 Z값은 수시로 보셔야 돼요. 가고 내려서 절삭을 하고 다시 종료할 때 30이 되죠. 자, 그런데 여기서 처음이자 마지막 적용이라고 체크를 하면 요게 처음에 시작과 종료는, 그러니까 이거 안전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처음과 끝날 때는 30으로 떠서 종료가 되고 시작도 30부터 시작을 하고 나머지 구간으로 가공을 할 때는 10mm씩 떠서 이송을 하는 거예요. 자, 확인. 절삭을 하고 뜨고 다음 구간 이송할 땐 지금 여기가 10이 됐죠? 그죠? 그 다음에 넘어가서 절삭을 하고 뜰 때는 종료에는 30. 그러니까 시작과 종료에만 안전 높이를 적용을 하겠다라고 하고 여기에 넣어주시는 거야. 이거 왜 있는 거야? 근데 이렇게 있을 수 있죠. 근데 이게 있잖아요. 이게 단일로 바이스에 하나만 가지고 하는 건 상관이 없는데 내가 절삭을 할 때 나중에 자 제품 1, 2, 3, 자 1번 바이스, 2번 바이스, 3번 바이스, 제품 1차, 2차, 3차 황삭 공구가 하나 나왔어. 절삭 했어. 나 황삭 나온 김에 얘도 끝내야 돼. 근데 여기서 종료하고 끝나서 여기 10mm 끝나서 다음 구간으로 내가 스타트점이 이쪽이야. 치고 넘어가요. 에? 내가 안전 높이를 끝나고 나면 이 높이까지는 올려서 넘어가서 가공을 해야 되잖아. 에? 그러니까 제품이 일률적으로 똑같은 걸 할 때는 상관이 없는데 없을 수도 있는데 이렇게 우리가 시간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나중에 양산 같은 경우에는 황삭공구 1번이 나왔는데 1차, 2차, 3차 서로 다른 모델링을 한 번에 묶으려고 들어요. 예? 한 번 황삭공구가 나왔는데 여기서 치고 2차 이게 다 끝내고 2차로 넘어가면 공구 교환 시간이 추가되는 거잖아요. 공정을 줄이려고 이걸 나중에 섞을 때 요런 문제. 여기서 끝났어. 근데 여기서 끝나고 여기로 넘어가야 돼. 이렇게 넘어가야 되잖아요. 이 높이하고 안전 높이가 똑같으면 끝나고 그냥 이게 봉 때릴 거 아니야. 그런 것들을 조절을 하기 위해서 얘가 존재하는 거예요. 안전 높이. 처음이자 마지막. 근데 요게 없으면 요게 없으면 마찬가지로 그냥 넘어갈 시작도 10, 넘어갈 때도 10이 되는 거예요. 예? 이게 없으면 시작할 때도 10, 요거 할 때도 10이 돼요. 근데 이제 요것도 켜주셔야 돼요. 근데 필요할 때만 켜주셔도 되고, 자, 이게 다른 경우에도 있어요. 거리가 멀 때 이게 이제 증분으로 이제 이송하고 안전 높이를 키고 이송 높이를 절대값으로 잡는 게 아니라 제품이 만약에 커요. 근데 제품이 크면 끼 자체가 느리잖아요. 그러면 절삭을 하고 다음 구간으로 떴다가 내려갔다가 또 확인하고 떴다가 내려갔다가 하는 시간을 줄이려고 이송을 증분으로 잡을 때가 있어요. 예? 여러 가지. 만약에 여러분들 아직 안 배웠지만 깊이를 10인데 깊이 가공 쪽에다가 1mm를 넣어보세요. 안 배웠지만 1mm를 넣어보세요. 처음 하실 때는 기계를 이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처음에 할 때는 선생님들이 무조건 처음에 할 때는 절대 그냥 잊지 말고 절대 증분 절대라는 것만 잊지 마세요. 처음에 할 때는. 자, 이거는 예를 들어 깊이 가공이 있는데 링크가 멀어. 근데
얘를 읽기도 그렇고 뜨는 것도 또 30mm까지 10mm 떴다가 또 내려서 이렇게 하기가 힘들어. 나는 그거보다도 링크를 뜰 때는 10mm를 잡고 처음이자 마지막 잡지만 지금 이속 높이를 절삭을 하고 난 다음에는 자, 이 상태로 한번 눌러볼까요? 이거 해볼까? 잠깐 볼게요. 이 상태로 그냥 볼까요? 자, 절삭을 하고 떠요. 절삭을 하고 떠. 근데 항상 이 높이로 오잖아. 근데 요걸 줄이고자 링크에서 그 대신에 접선으로 가면 안 돼. 자, 평면에서. 왜냐면 절삭으로 뜨지 않고 그대로 다시 와서 급속이동 온 다음에 칠 거거든요. 그럼 링크가 이 가공면보다 링크가 옆으로 떨어져야 되거든요. 측면으로. 링크를 원을 넣어줄 거예요. 원을 살짝 원을 뭐 5, 1, 1 넣어줄게요. 아니 5.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붙고 1mm. 그다음에 확장을 하려면 여기다가 확장을 붙이겠죠. 좀 시작 길이를 좀 늘리고 싶으면 밑에다가 깔릴 거예요. 아직 예제 안 했잖아요. 보는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이송 속도를 잡으려고 증분으로 잡는 거예요. 절삭을 하고 내가 0부터 절삭을 해서 마이너스 10까지 깎는데 제로상단 0인 지점부터 10까지 깎는데 한 번 절삭하고 난 다음엔 증분으로 돌아올 거야. 얼마만큼? 내가 한 1mm 정도만 볼까요? 확인. 절삭? 왜 안 들어가? 뭔가 문제가 있어요? 자, 한번 볼게요. 아, 이게 켜져 있구나. 처음이자 마지막만 들어가야죠. 네? 이게 들어가면 무조건 이게 먼저 우선순위가 되니까. 절삭. 이거 이상하지? 이상하네. 아예 꺼버릴게요. 이상하네. 치고. 이거 좀 뭔가 버그인데? 죄송해요. 원래 이게 증분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지금 좀 버그일 수도 있고요. 왜 안 먹지? 그럴 경우 잠깐만요. 이거 좀 확인해야겠다. 증분값. 아, 이거구나. 죄송해요. 잘못 잡았어요. 제가 여기구나. 네, 여기네요. 죄송. 자, 이렇게 잡아야겠네요. 10에 이대로 잡을게요. 절대값 증분. 이게 아닌데 증분? 죄송해요. 죄송. 네, 요건데 제가 죄송해요. 주로 안 쓰다 보니까 까먹었네요. 이런 식으로 증분으로 이속 높이를 죄송해요. 이속 높이도 이거 안전 높이 키고 처음에 넘어갈 때 키고 증분으로 넘어갈 수 있게 증분으로 잡아주시면 이게 1mm 절삭을 하고 난 다음에 뜨는 높이가 1mm가 돼요. 1mm가. 그래서 절삭을 하고 뜨고 절삭을 하고 1mm 뜨고 절삭 높이로부터 1mm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증분으로 갈 경우가 있어요. 자, 보통은 여러분들이 처음을 할 때는 안전 높이 절대값, 이속 높이는 절대값 10mm, 이거는 처음이자 마지막에 30mm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해요. 절대 증분 재료 상단 0. 이게 아까 바뀌어 있어서 그러네. 자, 진입 높이는 자, 깊이 가공 빼고요. 듣기만 하시면 됩니다. 자, 진입 높이는 내가 마이너스 10 진입 높이는 재료 상단으로부터 내가 3mm라고 놓을게요. 증분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럼 재료 상단이 0이잖아요. 재료 상단이 0이면 0부터 3mm가 뜬 지점까지만 급속 이송, 그 다음에 Z-10까지 Z축 이송 속도로 G01로 절삭을 해요. 자, 확인 한번 눌러보도록 할게요. 자, 누르고 여기 13mm 하단에 3mm, 그 다음에 G01 절삭, 그 다음에 빠져나가고 출력 나가볼게요.
보면 Z축 이송 속도 요거 10mm 여기까지의 속도를 말해요. 재료사 Z3mm까지는 급속 이송. 그 다음에 Z축 이송 속도로 Z가 내려간 후에 절삭할 때의 속도 이렇게 틀어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근데 깊이 가공을 여러분들이 안 배웠지만 깊이 재료 상단에 따라도 움직여요. 내가 이미 제품에 아이고 이미 여기가 이만큼이 가공이 되어 있는 상태야. 정상으로. 굳이 내가 위쪽부터 지공일로 내려갈 필요 있어? 난 여기를 시간을 좀 줄이려고 재료 상단을 더 낮출 거야. 그러면 내가 이미 가공이 되어 있는 양을 넣어주는 거야. 마이너스 9mm까지 가공이 되어 있는데 9mm까지 재료 상단이 마이너스 9라고 9부터 가공을 하겠다. 그러면 진입 높이 3 마이너스 9에다가 3을 더해서 6이죠. 마이너스 6까지 급속이송 지공일 갈까요? 볼게요. 절삭 여기까지. 자, 여기서 플레이 누르면 여기까지 급속이송, 그죠? 급속이송 그 다음에 절삭이송. 절삭. 자, 조명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시간을 드릴 테니까 조금만요 해서 이런 식으로 Z-6까지 급속이송 그 다음에 마이너스 10까지 지공일 이런 식으로 재료 상단에 움직여요. 내가 가공할 대상의 깊이를 이쪽에 넣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0부터 가공을 하겠다 뭐 이렇게. 얘는 최종 절삭 깊이 뭐 15를 넣으면 15mm까지 이런 식으로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잊어버리지 말고 절대, 증분, 절대를 사용하시는데 보통은 이렇게 외우면 절대, 증분, 절대 외워주시고 필요에 따라 둘 중에 하나를 활성화시키고 사용을 하시고 그 다음에 아까 말한 대로 증분으로 이송 높이를 잡고 싶을 경우에는 요거랑 요거를 일로 증분으로 잡아주시면 아까처럼 진입이 될 겁니다. 자, 우선 여기까지 하고 식사하신 후에 나머지 것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식사.